안녕하세요. 블랙 버밀리언입니다. 10월 23일 목요일 오전 5시 20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음주 휴일 근무가 있어서 그 대체 휴일로 오늘 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가족들의 허가를 얻고 하루 밖에서 드라이브 해도 된다고 해서 좀 하루 종일 드라이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먼 곳에 갈 거예요. 거의 하루 종일 운전해야 되는 루트긴 한데,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출발할 때 녹화 버튼 누른 걸 깜빡해서 한 뭐 1분 정도일 거예요. 1분 정도는 녹화가 안 됐어요. 근데 뭐 항상 제가 여기 오는 루트 길이기도 해서 그렇게 중요한 파트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약간 출발 스타트가 그래서 평소와는 조금만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먼 곳에 가는데, 어디를 가느냐 하면 니가타현에 갈 거예요. 니가타현은 이 태평양 쪽에 바라보고 있는, 태평양 쪽이 아니네, 정가는 바른데 한국의 동해, 일본의 일본해를 바라보는 곳입니다. 지도상으로는 지도 잠깐 첨부를 해서 그쪽 봐주시면 되겠고요. 거리는 되게 멀어요. 305km. 시간으로는 7시 16분. 7시간 16분. 저번에 제일 초창기 때 찍은 동영상, 나가는현에 갔을 때, 그게 8월 16일이었을 거예요. 그날 그 이동한 거리 합산하면은 그것도 한 300km 될 거거든요. 도로에 뭔가 떨어져 있어. 근데 뭐 제가 목적지를 제대로 잘 알고 가는 건 아니고, 약간 검색을 해서 조금 갈 수 있을 만한 거리를 지정한 거라서. 시간이 시간대이다 보니까 뭐 업무용 차량이 많은데, 와, 되게 쌩쌩 달리네요. 제가 평소에 오늘 조금 아무래도 평일 전날까지 좀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진 않은데, 좀, 네, 일어나기가 사실은 4시쯤에 일어나서 가려고 했는데 일어나질 못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목적지가 그 니가타현의 야히코야마라는
스카이라인. 스카이라인이 좀 산등성이라 올라가는 그런 길이라서 아래를 내려볼 수 있는데 카메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 밑으로 잘 그게 카메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스카이라인이란 이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곳곳에 스카이라인이 있어요. 무슨 스카이, 후지산 스카이라인 이런 식으로. 환절기가 되는지 좀 기관지가 좀 안 좋아요. 코가 막힌다든가. 그저께는 독감 주사 맞았거든요. 인플루엔자 주사 맞았고 아직도 그 주사 맞은 자리가 좀 아파요. 주사가 좀 아프더라고요. 한국 도로랑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실선은 그냥 일반 파선이랑 똑같거든요. 중앙선의 흰색 실선은 당연히 가면 안 되지만 이거는 그냥 주의를 주기 위한 거예요. 한국은 아마 실선이 방향이동, 차선이동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좀 다릅니다. 저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막 위반하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날씨가 되게 추워져가지고 조금씩 쌀쌀해지긴 했는데 이젠 오늘 그나마 좀 따뜻한 편이에요. 어제는 최고 기온이 13도 막 그래가지고 여기 거의 겨울 날씨였거든요. 겨울 낮에 기온 같은. 지금은 13도네요. 낮에는 그래도 한 17 뭐 그 정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니가타는 조금 더 낮았었어요. 최고 기온이. 요즘 쌀쌀해요. 저는 특히나 추위를 많이 타서. 근데 평일에 이 시간대 나오면은 뭐 시간으로만 보면은 빠른 시간이라 할 수 있겠지만 차로 갔을 때는 결국 빠른 시간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워 평일은 토요일 일요일과 다르게 러시아워가 있는데 그때 시간대가 뭐 6시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붐비기 시작하거든요. 아무래도 6시 한 좀 넘어오면은 좀 붐비기 시작해서 뭐 그때 러시아에 갇히면은 뭐 동경 빠져나가는데 또 전에 제가 그 놀러 갔을 때처럼 또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 아직 기억나는데 그 8월 말에 쯔메키자키 갔을 때 그때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정체에 휘말려서, 근데 그런 상태가 되니까 아무래도 좀 정체가 되는 시간대를 회피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5시 되는 괜찮긴 한데, 근데 거기까지는 동경을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6시 반까지만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시간이 여유로운 건 아니에요. 편도가 300km 넘는데, 사실은 갔다가 다시 그 길을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대충 보면은 오늘 진짜 하루 종일 달려서, 근데 니가타 쪽 가는 길은 아마도 붐비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엄청 대도시 그쪽을 지나는 건 아니라서, 그건 좀 여유롭게 드라이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모처럼이니까 저도 안 가본데, 그런데 지정하는 게 좋으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쉬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 종일 일단 쉬는 거니까 급히 어디 가려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벌써 차가 이렇게 막혀? 반대편 차선은 뭐 좀 그렇게 엄청 막히진 않았네요. 아니, 그래서 좀 늘어서 했어요. 요즘 그 일출이 거의 6시 가까이 다 됐거든요.
예전에 찍을 때는 5시 초반이었다가 지금 완전 6월달쯤 되면은 거의 4시 좀 돼서 되는 거죠. 외출 되는데 여기 사이타마현 와코시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여기는 또다시 어떻게 행정구역을 나눈 거지? 이렇게 해서 군마 지나가는데 예전에 군마 갔던 길 쪽은 겹칠 거예요. 카스캅에 가는 길도 좀 겹칠 거거든요. 이 길은 뭐 사이타마 쪽 갈 때는 지겹게 보는 길인데 확실히 날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긴 해요. 근데 날씨는 흐림에다가 맑아지는 걸 알고 있는데 날씨가 우선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하면 낮 12시 46분쯤에 도착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중간에 화장실에 좀 가고 약간 콤비니에서 사 먹고 하면은 2시 넘을 것 같은데, 거기서 좀 피곤하면은 무리를 하지 않을 거니까 가면도 좀 취해주고 하면은 3시 집에 돌아오면 12시 되겠는데. 네, 지금 갈 때는 러시아를 피해서 제가 빨리 왔는데 올 때는 컨트롤이 되지 않을 거니까. 그래도 니가타는 물론 저는 가본 적은 있지만 오늘 가려는 곳은 도중까지는 겹치더라도 한 3분의 마지막 도착하기 3분의 1 지점부터는 산 도착, 그러니까 3분의 2 지점까지 갔을 이후부터는
저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거든요. 안 가본 루트예요. 그래서 되게 그게 기대가 됩니다. 야마다 우동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현청 건물이 있대요. 사이타마 현 가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오래전에 가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일단 그 지역에 일본의 전 47개 도도 무현을 다 가봤지만 대충 모르니까 현청 소재지를 이렇게 설정해서 드라이브를 갔거든요. 현청 소재지 건물은 현청 건물은 그래서 좀 많이 봤어요. 사이타마 쪽은 뭐 그렇게 안 가도 자주 가는 거니까 자주 가는 곳이니까 그렇긴 한데 근데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분명 가봤을 텐데. 여기도 토요일 일요일날 놀러가면 엄청 막히는 곳인데 이 정도면은 약간 대기 기간에 있었는데 그 집에서 나온 지 벌써 50분 정도는 다 되거든요. 집에서 나왔다가 집에서 제가 출발하려는 항상 출발하는 곳까지 이동하는 거리도 약간 있어요. 약간. 그리고 거기 도착해서 이것저것 뭐 준비한다고 준비해봤자 뭐 별거 없는데 아무튼 뭐 가는 위치를 내비 조정한다던가 카메라를 설치한다던가 빠진 거 없나 그런 식으로 보면서 발생하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쓰는 어플 카메라가 이게 뭐 뭔가 알람이 온다거나 하면은 잠깐 카메라가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 같은 거는 괜찮을 텐데 아마 제가 항상 6시 몇 시지? 7시 가까이 돼서 6시 40분? 6시 50분에 설정하는 알람이 오면은 잠시 카메라가 꺼질 거예요. 그거는 과열 때문에 꺼진 게 아니라 제 알람 때문에 꺼지는 겁니다.
당연한 소린데 드라이브도 사실 컨디션이 만전의 상태에서 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면이 충분하다거나 아무튼 몸이 상태 좋을 때가 그때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제가 요새 이렇게 찍는 패턴은 항상 밤에 가거나 아니면 새벽 일찍 나오거나, 새벽 일찍이 더 좀 횟수로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오면은 아무래도 좀 피곤해요. 저는 잠이 적게 자는 적게 자는 게,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느라고 적게 자는데 사실 잠은 자체는 많은 편이거든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뭐 저 자신도 드라이브 하고 싶어서 나오는 거지만 피곤하기는 해요. 엄청 피곤할 때는 뭐 거의 말이 없어지죠. 예전에 찍었던 동영상에서 진짜 피곤할 때가 하루 있었어요. 그때는 안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동영상은 아무튼 말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찍은 동영상 기억나는 게 동경역 동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 많이 피곤했었던 것 같거든요. 구름이 좀 끼긴 했는데 그 역게 끼었고, 저 멀리는 좀 근데 일기예보상으로는 역게 끼어서 날씨는 나쁘진 않은 편이에요. 되게
어제도 비 왔었고, 근데 최근에 계속 날이 안 좋았기 때문에 비 안 오는 것만 해도 새벽까지만 해도 비 왔거든요. 직전까지만 해도. 적절한 시간에 좀 쉬다가 갈 건데, 지금은 좀 거리를 벌어야 되는 시간대라서 이게 좀 한적한 곳이면 되는데, 여기는 러시아워 때 아직까지도 되게 붐비는 곳이라서 여기 일단 수도권을 탈출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6시 4분쯤 되는데 되게 참 많잖아요. 역시나 이쪽은 아직 엄청 많다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 속도가 나오는 거 보면 해도 차에 이렇게 보이는 차량 대수가 그렇게 하긴 붐빌 때는 엄청 많으니까. 여기서 오른쪽 루트로 갑니다. 여기서 분기 나뉘거든요. 거의 마이크에도 들릴지 모르겠는데, 좀 도로가 안 좋은 곳을 지날 때 도어 쪽에서 코일이 막 감기는 소리가 들려요. 아까부터 좀 신경 쓰이는데, 원래
차에서 이런저런 잡다한 소리가 신경 쓸 때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끼리 간섭해서 나는 소리예요. 조금 전에 그 조그만 소리가 자꾸 신경 쓰이는데, 보니까 제가 방향제 그 조그만 걸 걸어놨는데 그게 진동 때문에 흔들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예전에 확실히 뭐 뒷좌석에서 안전벨트 쪽 코일이 에서 나는 소리가 있긴 해서 그것도 간 적은 있었어요. 전차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자기 물건이라는 그건 없지만, 좀 전 소리는 방향제인 것도 같은데, 또 그걸 치워도 아예 소리가 안 나는 건 아니니까 도어 쪽에 뭔가가 들어갔는가 싶은데, 처음에는 그런 소리가 안 났었거든요. 처음에는 대게 노면 상태가 안 좋을 때만 안 났었어요. 뭐 대게 노면 상태 안 좋을 때 뭔가 좀 진동 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니까, 너무 좀 신경을 쓰는 편이라서 저는 신경 쓰여요. 신경 안 쓰고 싶어도 좀 예민한지. 그것이 좀 신경 쓰느라 좀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제 출발한 지도 1시간 10분? 벌써 그랬어. 6시 14분인데 32km 달렸네요. 새벽 시간에 30km 나쁘지 않은데, 당연히 엄청 막힐 때 10km 정도밖에 못 가니까. 아침 찬 공기 이렇게 쐬니까 좀 정신이 들어요.
카미, 아기오시 카미라고 적혀있네. 아기오의 카미라. 여기는 라면 가게라든가 뭔가 좀 이것저것 가게가 있네요. DVD방. 이제 녹화 시간 기준으로도 물론 커트는 하겠지만 1시간을 넘었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기도 좀 쉬면은 나중에 정체가 될 것 같아서 확실히 좀 평일날 제가 회사를 8시에 나가는데 딱 1시간 전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4시 그래도 평일에 일어났으니까 주말에는 일찍 일어나긴 하는데 요새 평일에 일어나니까 확실히 좀 피곤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무리는 하지 않겠지만 오른쪽에 보이는 워크맨 소니에 듣는 그 워크맨이 아니라 일을 하는 워크의 워크맨. 저게 진짜 옛날에는 되게 그것도 한 10년 더 된 얘기인데 옛날에는 진짜 작업자들의 그런 브랜드였는데 그게 좀 품질은 좋았었어요. 되게 품질은 좋은데 되게 쌌어요. 가성비가 엄청 좋았단 말이에요. 저도 거기서 몇 개 사보고 품질이 그 가격에 비해서 엄청 괜찮았어요. 그 절대적인 품질 자체가 엄청 좋다는 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엄청 좋았기 때문에 그걸 필두로 이렇게 여성분들한테도 좀 인기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워크맨 플러스라는 브랜드가 새로 생기도 하고 이렇게 괜찮은데 제가 거기서 그 우비 레인코트는 항상 사거든요. 자전거 타고 하니까 비 올 때. 근데 요새는 돈을 조금 더 주고 좀 더 좋은 것들이 좀 눈에 보여서 미즈노라는 스포츠 브랜드에 조금 가격은 한 2배 정도 더 비싸긴 한데 한 한국 돈으로 20만원 정도 하는 우비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번에 와이프가 샀는데 근데 좀 저도 땡기네요. 이게 우비를 엄청 자주 입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출퇴근할 때 편도 한 4, 50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비 올 때는 그 4, 50분을 버텨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있는 워크맨도 잘 버텨주긴 했어요. 근데 좀 더 좋은 걸 워크맨도 그 바지 쪽에 물기가 자꾸 배고 하면 그래서 조금 침투는 하더라고요. 엄청 기대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여기까지 길은 그래도 아직까지 계속 하던 길입니다. 아게오 그다음 코너스 그 코노스 하나비라고 아게오 하나비랑 코노스 하나비가 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불꽃 놀이가 제가 한동안 거기 불꽃놀이 빠져가지고 1년에 거의 2008년에는 불꽃놀이만 1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 그 정도 가까이 갔었어요. 불꽃놀이만 보러 혼자. 그러면서 거기서 코너스 보면서
10년 뒤에는 과연 내가 어떻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그걸 고뇌하면서 이게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건, 하나비가 보통은 혼자서 오는 사람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저도 그랬었고, 근데 보통은 가족끼리, 연인이랑 친구랑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축제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마 가족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자리 잡아 있을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10년 뒤에는 뭐 가족이 생겼을까라든가 그런 생각을 그때 2008년 때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기억에 좀 많이 남아요. 코너스 하나비 하면 그때 찍은 사진들이 아직도 다 있는데, 이제 하나비만 주장창 찍었거든요. 근데 찍었을 때는 좋아할 줄 모르는데, 나중에 하나비 볼 때 그게 카메라 성능도 그랬었고, 아무튼 좀 나중에 새로 보기는 좀 그렇고 재미가 그리 없어요, 하나비가. 실제로 봐야 뭐 어새 성능은, 카메라는 성능 좋아서 동영상 찍으면 좋을 줄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하는 얘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차 뒷좌석 유리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너무 뽀여가지고 이게 좀 닦아야겠는데. 기타 모토시, 진짜 시도 되게 많아서 기억을, 저기 가본 거 다 기억을 하고 싶은데. 기타 모토시. 쇼부, 쇼부는 창포, 한국에서 그 단어에 창포물 할 때 창포, 지명이 좀 독특해서 기억이 나요. 드라그스터 코스모스, 저기 드래그스터 코스모스는 큐슈 쪽에서 자주 봤던 거예요. 동경에서는 잘 못 봤는데 쿠마모토에서 저기 코스모스 자주 갔거든요. 근데 사이타마에도 있었네. 일본은 좀 길고 이러니까 그 어느 지역만 존재하는 체인점이, 물론 한국에도 그렇겠지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은 제가 상황을 그렇게 잘 모르는데, 지역마다 좀 강한 브랜드가 좀 있거나, 그 어느 지역만 사업 영역으로 하는 그런 게 좀 브랜드가 좀 많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네요. 저 코스모스는 제가 처갓집 제일 근처에 있는 드래그스토어에, 특히나 쿠마모토에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점포가. 그래서 기억이 남네요. 마츠모토 키요시랑은 뭐 솔직히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6시 35분이고 날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이동 시간은 아직도 41km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근데 이게 7시에 나왔으면 진짜 많이 막혔을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뒷유리가 엄청 뿌옇다고 했는데 이게 바깥 먼지 때문에 들어진 게 아니라 안에 지금 기온차 때문에 김이 서려서 그랬네요. 제가 일부러 연비는 연비도 아예 상관이 없는 건 아닌데 됐고 지금 그렇게 난방까지는 아니고 버틸만 해서 차 안에 에어컨 안 켜고 있거든요. 휴대폰도 좀 열이 안 올라가게끔 그래도 조금만 더 빠져나가면은 러시아어라 해도 그렇게 심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근데 지방 도로라 해도 뭐 7시 반에서 9시 사이는 아무래도 붐비지 않을까요? 대도시처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휴식을 조금 더 나중에 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은 해요. 제가 쿠마모토 갈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정체거든요. 차량 정체. 그게 잘못 들어가면 진짜 진짜 1시간 만에 10km밖에 못 가는 상태도 생기니까 보통 제가 쿠마모토 갈 때는 이게 밤에 일단 첫날은 거의 철야 비슷하게 가요. 밤에 달려야 거리를 벌 수 있으니까 아침 되면 확실히 차가 많아지면은 평균 차속도 늦어지고 하니까 특히나 대도시 지나갈 때쯤엔 웬만해서는 그 시간대 붐비는 시간대를 피하고 싶죠. 동경 빠져나가는 데가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 나고야는 뭐 그렇게까지 심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다음에 동경, 효고, 코베 쪽, 오사카 코베 쪽 거기 잘못 저번에 정체가 돼가지고 와 근데 거기 지나면은 뭐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대도시쯤 아무래도 새벽에 지나가서 거리를 벌고 시간을 벌고 싶죠. 그게 딱딱 계산대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걸 의식은 하고 있어요. 그게 안 되더라도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휴식 시간을 어디쯤 위치에서 어떻게 이렇게 출발하면 되겠다라는 계산이 어느 정도 나와죠.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밤에 달리고 낮에는 휴식을 취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쿠마모토 갈 때. 근데 아무래도 카메라 영상을 찍을 때는 낮에 찍는 게 훨씬 좋으니까 이게 조금 딜레마이긴 해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쿠마모토 갈 때 일반 도로로 자주 가니까 일반 도로로 편도 3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구글맵에서는 1250km에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리면은 27시간으로 나와요. 구마모토에서 동해까지. 그 27시간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린 건 무리잖아요. 화장실도 안 가고.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좀 너무 위험하고 주의력도 없어지고 하니까 사실은 이 차량 같은 경우 자동 운전 핸즈오프 기능이 있기 때문에 되게 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고속도로를 안 쓰니까 웬만해서 구마모토까지 24,000엔 정도 나오니까 결국은 일반 도로로 가도 혼슈에서 기타 그 큐슈 쪽으로 넘어가는 그 연결되어 있는 다리 터널 2개 있어요. 고속도로 다리랑 그냥 칸몬 터널이라고 지하도가 있는데 거기가 최저 요금이 근데 160엔인가 아무튼 100 얼마예요. 200엔 안 되는데 고속도로는 500엔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고속도로 다리만 지나가는 거. 근데 그 금액만 들죠. 돈은 일반 도로로 가면 고속도로 가면 24,000원 내야 되고 거기 플러스 기름값. 차가 예전에는 가솔린 차였기 때문에 항속거리가 500km대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동경에서는 대충 효고현 딱 들어갈 때쯤 코베쯤 오사카 지나서 코베쯤 됐을 때 항상 급유 주유를 했어요. 근데 이 차는 그 1000km 지금 요새는 999km 이렇게 표시되는데 1000km는 달릴 것 같아서 예전에 항상 넣는 주유소에서 넣었거든요. 효고현에 효고 코베 쪽에.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으니까 그게 또 많이 기대가 돼요. 전에는 그 시빅으로 초장거리 갔을 때랑 또 이 어코드로 초장거리 갔을 때랑 분명히 느낌이랑 그 체감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에 전 기대가 많이 되는 점이고 빨리 연말이 돼서 달리고 싶어요. 근데 연말에도 이렇게 피곤하게 달려야 되니까. 근데 영상도 찍을 거 생각하면은 조금 낮에 많이 찍는 식으로 이렇게 조절하면서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겠죠. 근데 영상 녹화 시간이 그게 달리는 시간만 27시간 되니까 몇 번을 잘라야 되지? 영상이 2시간 넘어가면 좀 많으니까 뭐 2시간 해도 10개나 잘라야 되니까 3시간? 4시간은 너무 길고 3시간? 해도 27시간이라 해도 이 신호 대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커터 하면은 신호 대기 시간이 그래도 10%는 되지 않을까요? 거기서 지방 도로로 가면은 신호 대기 시간이 거의 없어지니까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가네요. 구마가야까지 13km. 한 도중에 미츠네키 있으면 딱 좋겠는데 아직 문은 가게 문은 안 열었겠지만 일단 화장실 휴게 취하고 이제 눈이 보여요 이제. 저 멀리 산도 보이고 가시거리는 뭐 엄청 좋은 건 아닌데 뭐 그냥 그렇네요. 구름도
진짜 날씨가 이 상태로 쭉 20km나 가야 돼요. 지금 녹화 시간도 벌써 1시간 30분 가까이 돼 가니까 아직도 1시간 44분 48.4km. 자, 이거 요새는 애들이 차를 안 타거든요. 주말에도 놀러 가자해도 게임만 하고, 어쨌든 게임을 해서 그 이해는 하는데 차를 타기 싫어하고 멀미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엄청 어린 애들은 멀미를 안 하는데 삼한기한이 삼한기간 제가 아까 예고했듯이 깜빡했는데 6시 50분이 돼서 알람이 울려서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과열된 건 아니에요. 확실히 카메라 아이폰 17 열 관리는 좋은 것 같아요. 성칩도 좋아졌고, 물론 열이 좀 안 나는 건 아닌데 아까 삼한기관 얘기를 했는데 삼한기관이 발달이 안 되면 오히려 멀미를 안 하고 삼한기관이 발달이 될 시간이 연령이 되면은 또 멀미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 첫째도 멀미 시작한 건 초등학교 1학년 조금 되기 직전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차를 타고 막 맨날 게임해도 괜찮은데 요새는 좀 차 안에서 이게 태블릿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멀미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둘째도 이제 좀 멀미를 하려고 하는지 아무튼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좀 신경 쓴 게 또 소리가 이 차 달리면은 그 진동 때문에 이렇게 좀 흔들리는데 옷이 제가 추리닝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얇아서 이렇게 너플너플 거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이크에 좀 소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드라이브만 주구장창 할 거니까 편한 옷 입으려고 추리닝 입었는데 조금 더 빳빳한 옷을 입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소리가 마이크가 아무튼 좀 속이 그러니까 나더라도 뭐 어떻게 제가 지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풍경이 많이 이렇게 느긋해지는 느낌이 드는 풍경으로 바뀌었어요. 아직 수학을 안 했구나. 10월 수학 7일 텐데 하겠죠. 10월 말까지 정확한 게 농사인지 잘은 모르지만 올해는 태풍도 딱히 오지도 않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긴 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시골 갈 때 명절에 태풍 때문에 벼 쓰러진 거 보고 이걸 좀 많이 봤었는데
아까 전에 근데 창가에 소리가 좀 태엽이 감기는 듯한 소리가 들렸는데 이제 또 안 나는 거 보니까 그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기온차로 이렇게 좀 급격하게 추워져 가지고 좀 소리가 나다가 좀 온도가 높아지고 해서 그런 것도 있겠다. 하여튼 이게 복잡해요. 기온도 온도도 생각해야 되고, 아무튼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잡동사니 소리가 이게 은근히 어디서 들려오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거든요. 소리가 들려오는 소리 쪽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제 조수석에서 소리가 나는 줄 알았더니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잡동사니가 부딪혀서 나는 소리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알기가 힘들어요. 소리 얘기를 하면. 제가 왜 이런 소리를 얘기하면, 원래라면은 드라이브 할 때는 항상 노래를 듣고 다니기 때문에 옛날에 가솔린 차를 타더라도 별 크게 신경 쓰는 게 없었거든요. 항상 노래를 들었기 때문에 조그만 소리는 많이 났어도 사실 잘 알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요새는 일단 어디 드라이브 나가면 이렇게 찍으니까 근데 음악을 안 듣잖아요. 이 차도 하이브리드라서 조용한데 그렇게 되면 더 소리가 들리거든요. 신경이 확실히 더 쓰여요. 그래서 올 때는 음악 들으면서 오니까 저는 모르는데 갈 때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확실히 날씨가 추워졌는지 습기가 많이 차네요. 김이 많이 서려서 잠깐 뭐라 해야 되지? 서리 방지를 좀 켜고 가겠습니다. 약간 소리가 들릴 거예요. 디프로스터, 서리 없애는 한국어로 뭐라 하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한국어를 제가 모국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거는 없어요. 당연한 소리지만. 근데 단어 같은 게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나거나 아니면 새로 이렇게 일본어로만 습득한 단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이게 뭐지? 라는 경우는 있죠. 정확한 그걸 설명을 못할 때가. 이게 서리 없애는 걸 데프로스트라거든요. 영어 그대로 써요. 서리에 프로스트에 없애는 DE 붙여서 디프로스트가 아니고 ER 붙여서 데프로스타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거는 한국어로 다시 통역하려면 잘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하면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그 서리 없애는 기능. 이건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은 일본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일본어 습득 능력이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통역이랑은 또 좀 그게 센스랑 일본 좀 다르거든요. 또 통역도 잘 못할 것 같고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게 쉬운 게 은근히 막 혼란해서 한국어로 번역하고 일본어를 일본어로 통역하고 막 그럴 때 있다니까요. 통역 실수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웃기지만 실제로 해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저 다른 사람 그러는 실수를 보면서 했었는데, 제가 그래도 통역 알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려고 한 거 아니고 결과적으로 보수를 받아서 알바가 됐는데, 그때도 일본어를 일본어로 그대로 얘기하고 한국어를 그대로 한 두세 번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센스가 없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게 막상
사람들 많은 앞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결국은 그 사회에 하는 아저씨가 원고를 주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원고를 보고 번역을 했죠. 아, 지금 생각해도 쪽팔리는 경험인데. 좀 적당한 시간, 적당한 타이밍에 좀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는데, 미치네키가 나오면 제일 좋고, 딱 사실은 화장실 가고 싶은 타이밍이거든요. 아침을 딱히 뭐 그렇게 엄청 배가 고프거나 한 건 아닌데, 아침을 초코파이를 2개 먹고 나왔어요. 제가 요새 한국 과자 사놓은 게 있어서 냉장고에 좀 이렇게 서늘하게 만들어 놓은 초코파이 되게 맛있잖아요. 초코파이는 일본에도 엔젤파이라든가 뭐 몇 개 파는데 맛은 한국 초코파이가 맛있어요. 막 한국에도 짭퉁 비슷한 거 있잖아요. 짭퉁이라 하면 너무 실례인가? 아무튼 다른 메이커에서 나온 초코파이 그것도 맛도 다르고 인기도 그렇게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거밖에 안 팔아요. 그래서 오리지널리 초코파이 먹으면 저도 아무래도 추억 보정도 있겠죠. 제가 군대에서 먹었던 그 초코파이 군대에 들어가서 거의 한 달 만에 먹었었나 얼마 만에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먹었던 초코파이가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서 그전에는 초코파이 먹지도 않았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가끔씩 이렇게 먹어요. 요새는 사놓고 아침 점심 그러니까 아침 겸 해서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밥을 차려주니까 와이프가 애들이랑 우리 집은 아침은 빵을 먹거든요. 빵이랑 채소 약간 아침을 그렇게 많이 먹는 편도 아니니까 양도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그래서 첫째는 그거밖에 안 먹어요. 누텔라 그 초코 그게 맛있긴 맛있는데 저도 예전에 누텔라로 밥 먹고 했는데 첫째는 누텔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통 먹는 것 같은데 한 통 이상 먹는 것 같은데 누텔라만 먹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건 좀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누텔라만 먹지는 말라고 하는데 그런 기억이 있네요. 지금 쿠마가야 들어왔어요. 쿠마가야시 타카사키로 갈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시간. 쿠마가야 하나비도 물론 받고 이게 하나비를 진짜 많이 받네. 아기오 코노스 쿠마가야 전부 다 하나비 받네요. 규모가 좀 그럭저럭 있던 하나비라서 막 말한 게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우동 정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여행 지방으로 이렇게 장거리 갈 때 저런 가게들 보면 되게 반갑죠. 차를 댈 수 있고 보통 다 지방은 차를 댈 수가 있으니까 동행처럼 차 어디 대서 먹지 이런 고민은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점이 좋죠. 지방 여행 갈 때 이치노에키라든가 콤비니에서 이렇게 잠깐 가면치 하다가 주차장이 엄청나게 넓단 말이에요. 콤비니들이.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제가 부산이랑 서울 정도밖에 안 가봐서 근데 제가 봤던 한국의 편의점은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딸린 데가 제 기억에는 없었어요. 건물에 이렇게 조그만 그렇지
근데 기본적으로 일본의 콤비니는 기본적으로 동경에 있는 걸 생각하더라도 주차장이 다 딸려 있단 말이에요. 주차장이 없는 콤비니가 더 적지 않을까. 하여튼 지방에 가면 갈수록 주차장 커지고 도로폭이 좁아지는 곳이네. 근데 지금 7시가 됐습니다. 날씨는 괜찮아요, 달리기는. 근데 앞차들 보면은 저 멀리 보면 차들도 많고 이제 제 집은 기본적으로 7시에 밥을 먹어요. 7시에 일어나서 7시 준비하고 이러면 7시 한 20분 7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와이프가 아침밥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애들이랑 그걸 보통 한 20분 정도 먹고 그리고 양치하고 내가 준비해서 나갑니다. 항상 그건 토요일 일요일도 똑같아요. 시간이 보통 토요일은 좀 더 늦게 일어나거나 혼자 살 때는 막 그렇지 엄청 그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제 혼자 살 때는 진짜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래도 한 9시 가까이 잤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뭐 익숙해지니까 뭐 그건 그거대로 그렇게 괜찮은데 첫째는 저는 항상 7시에 맞춰서 일어나요. 그전에 일찍 일어나더라도 그냥 바로 더 자고 그러는데 첫째는 게임한다고 막 5시 40분에 일어나서 할 때도 있고 보통 한 6시쯤 일어나가지고 내려가서 유튜브 보면서 게임한단 말이에요. TV로 유튜브 보고 태블릿으로 게임하는데 로블록스랑 일본어로만 이렇게 자주 얘기하다 보니까 좀 발음이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로블록스 일본어 발음이 더 저는 착 감기는 느낌이 들어요. 애들이 항상. 아무튼 그 로블록스랑 그 다음에 냥코 다이센소라고 괜히 대전제 아무튼 그 있어요. 그 뭘 해야 되지? 어떤 장르를 해야 되지? 아무튼 그래서 게임 좋아하는 제가 근데 장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라더라. 아무튼 그런 걸 주구장창 하고 있어서 아침에 장남이 일어나면 차남도 일어나서 같이 둘 다 그거 하면서 또 티격태격 하면서 얘기하면서 같은 거 하는 것 같아요. 아이템 누가 먼저 먹었느니 뭐하느니 하면서 또 싸우기도 하고.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 하지 말라는 소리는 거의 안 하는데 근데 장남이 요새 시력 검사를 하니까 0.4? 0.3 그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게 물론
게임이 영향인 건지 원래 나빴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신경이 쓰긴 해요. 저 자신은 라식을 했거든요. 예, 근데 라식을 하기 전에는 또 사실은 그렇게 눈이 나쁘진 않았어요. 0.67 정도는 됐어요. 근데 난시가 되게 심해서 어렸을 때부터 난시가 되게 심하긴 했어요. 난시가 심해서 직장인 되고 이렇게 엑셀에 예를 들어서 1열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게 색깔을 입혀놓고 2열의 숫자가 그냥 흰색에 이렇게 있으면은 난시 때문에 1열의 색깔이 2열도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붙여서 보이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직장 동료가 라식을 받았길래 저도 이직 결정 나고 시간 좀 있을 때 라식을 해야겠구나 하고 라식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은 둘 다 눈이 1.0, 1.2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라식 받은 게 2011년이기 때문에 만 14년이 지났는데 뭐 괜찮아요. 되게 만족하는데. 근데 처음에 라식 받았을 때 한쪽 눈이 시력이 확 떨어졌어요. 며칠 지나고 나서. 그래서 병원 가니까 약간 오래 잘 보이는 눈이 원시 쪽이 그 기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재수술 하기로 해서 재수술을 받았어요. 라식이란 게 원래 눈에 C자로 이렇게 레이저로 그 각막을 찢어서 뚜껑을 만든 다음에 열고 그 다음에 교정을 하고 뚜껑을 닫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 할 때도 똑같은 방식을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C자로 이렇게 도려내서. 근데 진짜 라식은 이게 수술한 게 보이잖아요.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게 그 첫 번째 수술 때 C자로 이렇게 도려내서 한 부분을 그냥 핀셋 비스무리한 걸로 이렇게 뚜껑을 확 열더라고요. 왜 그게 안 나아진 건가? 그때 진짜 깜짝 놀랐죠. 왜 이리 막히지? 구글맵에서 지금 빨갛게 났네요. 적정한 시간 내 어느 좀 미치네키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니가타 268km 후카야시로 들어왔어요. 조금 높은 곳에 여기 엄청 막히는데 구글맵이 빨개요. 이런 거 보면 역시나 좀 저 앞에 쭉 보이는 전부 트럭밖에 안 보이네.
미츠네키였나? 근데 제가 일부러 미츠네키 찾아보고 들르거나 하진 않아요. 가는 길에 보이면은 들르고 이런 주인데 웬만해서는. 야, 차가. 아, 근데 풍경은 좋아요. 이걸 밤에 달렸으면 그냥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을 텐데 이런 데는 낮에 가야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한유 쪽으로 가네요. 저기 한유 미즈루 피겨 스케이팅 선수 때문에 한유란 곳이 좀 그래도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하는데 읽는 법이 어려운 한자거든요. 보통 그냥 봐서는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 전에는. 일본에 성씨가 많지만 그래도 다 종류는 엄청 많은데 또 엄청 드문 그 많은 성씨도 있어서 사이토상, 사토상이 제일 많고 사이토가 제일 많았나? 아무튼 사이토가 완전 두 개 중에 제일 많아요. 사이토, 뭐 타나카, 나카무라, 요시다도 10개 중에 안에 들어가고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는 야마모토, 야마무라, 뭐 무라타 뭐 이런 거는 자주 듣는 성씨라서 근데 항상 볼 때마다 새로운 성씨가 나타나요. 보면. 하여튼 그 중에 어려웠던 한자들도 좀 있었는데 토코로라든가 토코로는 야생의 야자에다가
노인 노자 그래서 토코로라고 읽어요. 그런 성씨는 뭐 토코로 같은 그런 성씨는 뭐 물론 그 지명이 있을 거예요 거기.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은 뭐 못 읽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외국 사람들도 못 읽겠지만 뭐 외국 학습자로서 한국인이 그거 처음 봤을 때 거의 못 읽는다고 봐야죠. 거의 못 읽는다고 봐야죠가 아니라 못 읽죠 그건. 여기서 또 엄청 정체 구간이에요. 여기서 계속 빨간색이네요. 7시 반. 엄청 그렇게 막 붐빌 것 같지 않은 곳이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일본에서는 LPG 차량은 있기는 있을 건데 거의 뭐 본 적이 잘 없어요. 택시 말고는. 택시 LP 가스 이게 주유하는 것도 거의 없고, 그리고 LP 가스라고 하죠. LPG라고 안 하고. 그런 차이점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 상태로 쭉 가야 되는가? 이제 빨간색에서 약간 주황색으로. 거의 절묘한 타이밍인데 조금 빨라졌어요. 속도가. 혼조, 한유. 한유는 제가 사실은 좀 자주 갔거든요. 한유 스카이 스포츠 공원이란 건가? 아무튼 무료 공원인데 엄청 긴 그 미끄럼틀이 있어요. 집에서 70km 떨어졌거든요. 이거 뭐래요, 멀기는. 2시간 반 걸려가지고 좀 갔는데, 그때 애들 대화하면 3번 이상 갔던 것 같아요. 와이프랑 갔었나? 아무튼 그렇게 갔었는데 요새는 애들이 1시간도 차를 타기 힘들어하니까
LP 차량 맨 끝에 보면 제일 앞에 보이는 바퀴는 2개인데 그 앞전에 있는 바퀴는 또 4개네요. 보이는 게 두 쌍씩 해가지고 두 개씩 해가지고. 어, 70km 왔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게 235km, 5시간 31분. 늘어났잖아. 도착 시간이 1시네요. 도착 시간 4시 돌아올 밤 12시 돼야 돌아오겠네. 내일 아침에 회사 나가야 되는데. 뭐 12시면은 뭐 평소에 자는 시간이 제가 원래 늦기 때문에 괜찮은데 피곤해 완전 찌들어 있지 않을까. 조금 무리가 있는 설정이긴 했어요. 약간 많이 멀어요. 토요일이면 또 다음날 쉬면은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니까. 반대편 차선 보면 정체가 좀 근데 구글맵 보니까 지금 또 뜰려있고 이게 참 절묘하게 잘 맞춰져 있어요. 여기는 가로등이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데 저기서부터 꺼져 있네. 센서가 조금 다른가 봐요. 여긴 토네가와는 뭐지? 동경 스미다가와의 원류가 되는 강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예전에 군마 공장 거기 갔을 때 토네가와강 지나간 것 같아요. 군마현, 여기서부터 군마현. 그 뭐지? 사이타마였나? 영화. 그 지방을 막 진짜 비하랑 막 그런 게 엄청 재밌었어요. 그게 일본 영화 중에 사이타마였나? 제목이? 사이타마가 들어가는 그 후편도 있는데 거기는 완전 동경이 어디 사는 지역에 따라서 계급이 나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동경에서도 조금 변두리 지역은 완전 원시 시대처럼 막 표현돼 있고 이게 괜찮나 싶을 정도로 갖고 그 막 지역에 따라서 그게 계급이 나뉘는 그건데 참 재밌었죠. 여기 휴게소네. 근데 거의 트럭 휴게소구나. 오지마 마에바시 이세사키. 근데 여기도 뭐 제한 속도는 60km로 바뀌진 않는데 그래도 조금 그 도로 규격이 약간 바이패스 고속도로 비슷한 느낌이 들잖아요. 저기 금방 아카기야마라는 산 안내가 보이는데 저기도 다음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가 2008년에 전 직장에 다녔을 때 그때 상사가 좋으신 분이었었어요. 근데 벌써 뭐 제가 그 상사 나이가 됐는데 그 과장님이 주말에 한번 그 드라이브 가자고 해서 차를 태워주셨거든요. 그때 차는 혼다 피트였던 것 같아요. 저 말고 한 명 더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랑 과장님이랑 과장님 사모님 그렇게 해서 4명이서 아카기야마에 갔었어요. 그때 계절상으로는 이때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미츠네키 오타 여기서 800m. 오타 갈 거예요. 오타 가야겠어요. 미츠네키 들어가서 조금 쉬다가 가겠습니다. 아무튼 그 아카기야마란 미츠네키 여기 미기 의세츠 그 오타는 내가 가본 적이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오타라는 곳은 자체는 제가 옛날에 살았던 곳 근처라서 그 예전에 찍었던 군마 공장 거기 가까운 곳이거든요. 애들 술자리 있으면은 오타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사람들이. 하여튼 미치네키 오타에 조금 차가 근데 진짜 막히는구나. 이렇게 많아? 뭐 제가 물론 대도시만 뭐 오타도 좀 지방 거기 쪽에서는 좀 더 알려지는 것인데 아무튼 여기서 좀 쉬다가 갈 겁니다. 근데 기억상 와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거의 트럭이네. 평일이니까 뭐 그런가? 대형, 중형, 확실히 와본 적 있는 것 같긴 해요. 딱 시간은 좋은 것 같은데 쉬었다가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